교통 안전을 비롯해서 학교 안전, 보건 안전, 범죄 안전, 환경 안전. 대전교통방송은 이렇게 5대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일환으로 대전시 소방본부와 함께 안전정보 전해드립니다. 119와 함께하는 테마기획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민.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이선영 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기가 걸리신 것 같아요. 콜록콜록 막 훌쩍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요. 정말 그 불볕더위, 찜통더위 너무 덥잖아요. 네. 이렇게 더운데 이 상황에서 열기가 가득한데 여기에 불까지 나면 얼마나 진압하기가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마 상상이 되질 않는데 참 눅눅한 여름이라고 해서 화재가 없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다른 계절에 비해서 조금 건수는 줄어드는데요. 네. 그래도 화재는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저희 119 종합상황실엔 총 31,900여 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중에 화재가 425건, 구조가 1,542건, 구급이 6,561건, 기타 안전 관련 신고가 2,700여 건이었습니다. 피해 내용으로는 부상자 2명이 발생했고요. 재산 피해로는 총 1억 7,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소식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서구 탐방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구조대가 4층 주택에 진입해서 난간에 있던 입주민을 구조하였고요.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태권도장 내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어제 28일 새벽 4시경이었는데요. 오정동 단독주택에서 전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기초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경보음에 의해서 입주민이 대피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듯 7월에는 유난히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7월 전체 40여 건의 화재 중 절반인 18건이 전기 제품 및 전기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전기 제품 사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또 장마철에 빗물이 간판이나 배전반에 스며들면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전기 제품 또는 전기 시설의 경우에 내부에 습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누전이나 스파크에 의해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먼저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또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는 간판이나 배전반 등 안전을 위해서 전기 전문가에게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화재 사건 사고가 정말 많네요. 특히 그 말씀하신 대로 전기 화재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그 화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화재는 일반적으로 4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네.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A급 일반 화재는 목재나 의류 등 연소 시 재가 남는 화재로요.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합니다. 이때는 물이나 소화기 등을 사용해서 불을 끌 수 있고요. B급 유류 화재는 각종 기름 등 연소 시 재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네네. 이럴 때 물을 붓게 되면은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붙어서 오히려 더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C급 전기 화재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화재를 말하는데요. 전봇대 위 변압기나 고압 전선 등의 화재로 물을 뿌리면 감전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 소방대원들도 매일 주의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에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종류별로 진압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119 부르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렇죠. 시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화재를 좀 쉽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뭐 A급 일반 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이럴 때는 소화기나 물을 사용해서 진화하시면 되고요. 네. 또 B급 유류 화재에는 아까 절대로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화기나 질식 소화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ABC 소화기나 아니면 모래나 흙으로 이렇게 진압하시면 네.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C급 전기 화재는 과열이나 합성 등의 주요 원인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차단기를 내려야 되겠죠. 차단기를 내린 후에 소화기로 진화를 하면 됩니다.
불났다고 해서 무조건 물만 뿌리면 정말 안 되겠네요. 유류 화재 시에는 굉장히 네. 위험하죠. 네. 좋은 내용입니다. 화재는 뭐 진압보다 예방이 당연히 중요할 텐데 요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 화재라는 게 조금만 알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화재가 발생하려면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요. 가연물, 탈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산소하고 또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을 붙여야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제거를 한다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고 또 산소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 타고 있는 가연물이라든가 라이터나 성냥 같은 점화원을 제거를 하신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방학이에요. 네네. 119 시민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방문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예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 체험센터. 우리 아이들 보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이들도 오시면 좋고요. 또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도 오시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삼복 더위이긴 하지만 정말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이 밤에도 잠들기 불편할 정도로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건강 관련한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죠? 네, 보통 폭염이라고 하면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33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네. 이 폭염에 의해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4천여 명이 발생했고 네. 이 중 사망자가 4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특히 노인과 영유아는 고온 환경에 더욱 취약한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땀샘이 감소하기 때문에 땀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체온을 이렇게 낮추는 능력을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런 탈수를 감지하는 능력이나 저항성이 떨어지게 돼서 폭염 관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특히 영유아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지난주에 열대야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폭염 피해가 있었나요? 네. 지난 8일에 대전 유성구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던 40대 남성이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해서 전신 경련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네. 또 10일에는 오전 9시경부터 약 4시간가량 밭일을 하셨다가 귀가하신 70대 노인께서 갑자기 어지럽고 다리 부위 경련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폭염 관련 응급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폭염에 대비하는 건강 관리법을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햇볕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일을 하실 때 물이나 이온 음료 또 과일 주스 등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건이 가능하시다면 시원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수분 공급 중요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태양을 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럼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네, 119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목이나 겨드랑이 쪽에 시원한 물수건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식이 있으시다면 네네.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면 좋은데 의식이 없다면 이렇게 입으로 섭취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일단 119에 즉시 신고하고 네. 그다음 목이나 겨드랑이에 생수병 같은 거 차가운 걸로 체온을 식혀주고 네. 그리고 의식이 좀 있으시면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45분 교통정보 듣고 나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이 정말 많네요. 국도 17호선의 사고입니다. 청주에서 보은 방향인데요. 우남 삼거리 부근에서 승합차와 화물차 간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고장차 소식이 있습니다. 서평택 나들목 2km 정도 지난 지점 4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서평택 나들목 2km 정도 지난 지점 4차로에 버스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4차로 미리 피해서 지나주시기 바랍니다. 송배현, 김순래 통신원의 제보 고맙습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 충청본부 연결합니다.
네, 서천 공주간고속도로 서공주 동서천 양방향으로는 부여 32km 지점에서 서공주 분기점 구간 갓길 따라 오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이동 작업인 만큼 각별히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위로 홍성에서 서평택, 덕아 금천 구간으로 비 내리고 있어 빗길 주의 구간인 가운데 서울 방향으로 대천 부근 198km 지점 갓길에는 계단식 옹벽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덕아 광천 213km 지점 갓길에도 풀베기 작업하고 있으니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 306km 지점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3km가량 정체 빚고 있습니다. TVN 리포터 이소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도심의 교통 상황 살펴드릴게요. 대전지방경찰청 연결합니다. 네, 현재 대전 도심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한밭대로는 죽동 삼거리에서 궁동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두 번에 이동하는 차량들 꾸준하고요. 갑천대교 사거리에서 누리사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한두 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한밭대교 사거리에서 농수산시장 오거리 방향으로는 차량들이 이어지면서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계백로는 건양대병원 사거리에서 가수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두 번에 지나고 있고요. 충무로는 태미 삼거리에서 충남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 지나면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서대로는 도솔터널에서 안골 사거리 방향으로 제신호로 이동 가능하고요. 목동 사거리에서 중촌 사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한두 번에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로는 중앙로역 사거리에서 중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제신호로 이동 가능하고요. 이어지는 예술가의집 사거리까지도 지나는데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TVN 리포터 이슬비였습니다. 그 밖에 대전 동서대로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동서대로 용전 사거리에서 동부 사거리 방향, 용전 사거리를 50m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카캐리어 차량 세워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리 4차로 피해 주시고요.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예산 휴게소 부근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희택, 이택 펑통신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최근에 네. 긴급 신고 전화가 3개 번호로 통합됐다고요? 네네. 그동안 긴급신고 전화번호가 많아서 많이들 헷갈려 하셨는데요. 네. 지난 7월 15일부터 재난신고는 119번, 범죄신고는 112번, 민원신고는 110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3개의 전화번호만 알면 불편 없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 112, 110 이렇게 3개.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 저희 교통방송도 오늘 낮 12시부터 여름휴가 교통 특별 방송을 시작해요. 네.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대전 소방본부에서도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거죠. 네, 슈퍼 엘니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올여름은 무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대전천을 비롯해서 갑천, 대청댐 하류, 상부안 유원지, 또 침산동 유원지나 상소동 오토캠핑장 등 총 7곳에 200여 명의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배치합니다. 119 시민 수상구조대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물놀이 사고가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모든 장소에 저희 소방대원을 100% 배치하기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 등 평상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순환구조와 안전요원으로 구분해 선발을 한 뒤에 일정 시간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수상구조대원과 소방대원들이 한 팀이 되어 2달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여름철 안전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내용들 전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이선영 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